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파워 인터뷰에선 새해 첫 순서로 우리 동네 시민의 대표, 시장들을 모시고 한 해 시정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한대희 군포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군포시장 한대희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흰 쥐의 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네, 그 새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전년도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예. 작년에 군포시가 시승격 30주년을 맞으면서 시장님께서 새로운 군포 100년, 미래 시작의 원년을 선포하셨어요. 예. 근데 이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지난 해를 돌아봤을 때 한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지난 해가 이제 시장 임기를 2년차 하는 해였습니다. 1년 차는 사실 이제 7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6개월을 했죠. 1년 차 때에 저희 군포 시민들이 모두 다 소망했던 GTX 신호선 금정역이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기초해서 군포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애쓴 해였다. 금정역 확정에 이어서 지난해에 우리 당정동 공업지역이 이제 전국에서 일반 공업지역 5군데를 선정한 혁신 R&D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도시의 미래 지도를 바꾸는 이런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협치와 소통의 체제를 만드는 한 해였다. 올해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넣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군포시는 그 작년도에 전국 지장자치단체 가운데 평가에서 인구 50만 미만 도시에서 종합 1위를 선정됐어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1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군포시가 이제 시민들의 역량 이런 점에서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반 여건 자체가 밀집도가 높고 그래서 시민들의 커뮤니티나 소통 공간, 문화 예술 활동 여러 가지 등은 애초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도 이런 분야에서는 복지,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들을 잘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통 체계를 갖췄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이 호응해줬다는 점. 사실 많은 일들을 좀 시민들과 소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일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잘 평가를 받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변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승격 30주년이 되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공간을 재설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지만 않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런 점에서 비교적 갈등 없이 이런 과제를 진행한 점이 평가를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소통을 중요시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싶은데요. 그 올해 공약상 이행률이 62.6%를 기록하셨어요.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약들 중에 어떤 것들을 좀 이행하셨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사실 하기 위해서 시의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 이제 시민들 의견, 미래 과제들을 도출을 했는데 4대 전략, 또 부문별 권역별 100대 과제, 발전 과제들을 일방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시민들과 공무원 집단, 전문가 집단들을 통해서 이런 것 과제를 세웠고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민관 협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백인위원회라는 이제 군포형 협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3개 분과 5개 소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을 돌아봤을 때 정리를 하면 장기 프로젝트에 좀 이렇게 탄탄한 기탄을 마련하고 예. 또 앞으로 나아갈 그 단계 전초 작업을 좀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럼 2020년도 새해에는 좀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이제 지난해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에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임중도원이었어요. 이제 임무는 막중하고 갈 길은 멀다. 이게 이제 지난해에 우리나라 사자성어를 얘기한 거였는데 군포시가 좀 그런 형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내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무는 막중하고 갈 길은 참 멀다. 이게 이제 특히 동쪽편에 있는 당정동의 개발 사업.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미래 먹거리 또 일자리 등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것을 금정역 GTX와 연결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를 해내야 된다. 여기에는 사실은 길을 새로 뚫고 지도를 바꾸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만들었다면 또 이제 시에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도시공사를 지난해 설립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해서 원도심과 3본 신도시의 간극을 좁히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서쪽의 대하미 지역과 수리산 지역에 새로운 주거 공간과 휴식 공간을 건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제도적 설계를 했다면 이걸 이제 내년부터는 구체화해서 비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많은 것들은 내년 하반기에 좀 삽을 떼면 좋겠는데 그 공적 체계에서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도시공사를 근거로 해서 또 그러한 지금 도시의 미래에 맞게 군포시의 조직도 개편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의 어떤 체질 개선을 좀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여튼 찾아내는데 올해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는 약간 살붙이는 작업에 네.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2018년 말부터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그 GTX가 여전히 군포시를 뜨겁게 달궜었습니다. 이제 GTX가 들어서게 되면 거점 도시로서 수도권 교통 중심의 한 축을 만들 게 이제 군포시인데 예. 이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시장님께서 이쪽에 관련된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 문제가 이제 뭐 시에서 GTX 신호선의 확정, 그래서 미래가 아주 밝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준비 정도나 실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이제 시민들의 의구심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문제는 또 시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신규 개발 지역이면 시가 좀 계획을 밀어붙이겠는데 이해관계가 이제 여러 가지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금정역과 관련해서 시가 전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제 의구심들을 시민들이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시로서는 이것이 군포시의 미래에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정역을 재구조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3본천을 살려내고 사실은 이제 그 금정역 일대의 원도심을 새로운 신도시처럼 개발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금정역 또 3본천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도시의 거점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올 상반기 안에 시민들에게 계획을 밝힐 생각이고 사실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또 이 성장 동력이 더 동쪽편에 있는 이제 당정동 공업지역의 혁신 R&D 사업지구로 연결되어서 거기에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오는 것이 이제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다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신호선이 확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저로서는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신호선 확정 이후에 과천 금정 사이에 이제 인덕원역에 신호선을 세우자 이런 이제 안양시의 시민들과 안양시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천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군포시로서도 인덕원역 추가 신설 요구가 분명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 반대해야 된다. 이건 뭐 신호선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나서 추후에 필요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것은 안양 시민들의 요구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예타를 통과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을 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 과천서 금정 구간의 신호선이라는 게 4호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GTX 노선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 점은 군포시로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항상 궁금해하셨던 시민분들의 좀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좀 군포시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예. 그 시장님께서 예산안 제출쯤에서 발표하신 시정연설문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163억 원 증가한 7,604억 원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 증가한 만큼 어떤 분야에 또 좀 투자를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투자액들은 사실은 증가 액수가 내년 예산에 증가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건축비 등은 실제로 내년 집행분이 많지 않아서 내년에 착공을 한다 해도 내후년도로 넘어갈 소지가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증가될 분은 사실은 빠져 있는 편이고 현안 문제가 되는 것들, 그 미세먼지 대책, 또 뭐 경유차 배출가스 이런 문제 등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증가되었고 또 중소기업 지원, 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런 분야에서 또 없던 사업들이 한 25억이 증가되었고 또 도시교통 정비계획, 그래서 뭐 대중교통 체계를 더 확보한다거나 개선한다거나 하는 분야 등에서 한 7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도시 기반 시설, 여러 가지 체육 시설이나 운동장 이런 시설 등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서는 일부 반영된 형태이고 내후년에 많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신도시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이 도시 정비, 도로 정비 그리고 예. 뭐 교통 체계 정비 같은 부분에 예산이 투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시민 편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2020년이 경자년 흰 쥐의 해라고 하는데 예. 그 시장님께서 예상하고 계시고 뭐 기획하고 싶은 2020년도 시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굵직한 내용들 위주로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문제죠.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군포시의 필수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금정역 일원의 복합 개발. 그것이 내년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GTX 신호선의 실시 계획이 내년 9월 달에 되어 있습니다. 그 9월까지 이전에라도 시가 금정역을 군포시가 주도해서 그러니까 금정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어떠한 시설과 어떠한 거점 지역을 만들 것이냐 문제의 주체는 국토부도 아니고 철도공사도 아니고 군포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게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공부지가 없다는 여러 난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것을 금정역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군포시의 과제다라는 지점에서 그 계획을 세울 것이고 또 시민들과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당연히 지금 이제 삼본천 복원이 딸려 있고 또 환승센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정동 공업지역을 이제 사실 명칭부터 바꿔야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당정공업 지역이 지금 R&D 혁신 사업 지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에서 어떤 분야의 산업 분야를 우리가 당정동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융복합 산업단지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일부 유한양행 부지 등 일대에서 내년도부터 군포시와 LH가 함께 또 뭐 다른 공기업들 정부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분야는 또 군포시가 해보던 일은 잘 아닌데 이것이 이제 제일 미래 먹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 체질 개선이 그 지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정동 이쪽 지역에 좀 더 스마트해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 시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예, 예. 군포시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다. 뭐 이런 슬로건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군포시가 마련한 계획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그 노인 이제 특히 이제 노인 분야와 관련해서 보자면 우리 군포시에 저희가 있는 거 28만 아닙니까? 인근 도시와 제가 이렇게 보면 군포시에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관이 2군데, 그렇죠. 그다음에 경로당이 118군데인가 지금 최근 개소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사실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군포시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 해온 분야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 제가 얼마 전에 최우수 지방정부를 꼽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왔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고 또 이제 특별하게 그냥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그런 보장의 일자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제로 작업장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시장 경쟁에 직접 나서서 하는 업체도 운영하고 이런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사실은 이것도 이제 더 발굴해야 될 문제이고 여러 가지 이 문제에 특히 이제 이 문제는 민관 협치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통합 맞춤 서비스를 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예산을 10억을 투입해서 전문 인력을 90명 정도 두어서 돌봄 대상 어르신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사실 여러 문제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여러 문제들 과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문제는 늘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시장을 하는 동안에 느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11%쯤 되었는데 지금 빠른 속도로 해서 내후년쯤엔 14%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앞으로 좀 꾸준히 개발돼야 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젊은 층들이 살고 싶은 선호하는 도시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아동 친화 도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아동 친화 도시로 내년에 인정받으려고 올해부터 저희가 예산과 정책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부터 청소년기까지 그리고 이제 청년의 이르기까지의 여러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해 저희가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이제 청년 빌리지 사업을 해서 올해 착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아 보육 환경을 저희가 좀 더 통합 서비스 체제 그리고 지원 환경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그리고 올해 해서 4군데 정도의 그런 그 아이들 돌봄 놀이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연결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청년재단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청소년재단인데 청년 업무까지 아마 청소년 청년재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재단이 되든지 여기를 통해서 민간과 그다음에 지역 내 기업까지를 연결해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 체계를 명료하게 확립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 연구, 그다음에 그 아동 친화도시 연구 모임 이런 이제 의원 정책들과 논의를 해서 이런 분야 결국 기업이 유치되고 활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 결국 아동 청소년들과 같이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좀 활력이 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야에 역량을 아주 집중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시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내년 계획들, 올해 계획들 상당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시장님께서 올해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야 뭐 제가 시장 이제 3년 차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룰 거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일 소망하자면 이제 당정동 혁신사업지구를 꼭 대상으로 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지난해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일반 공기업 중에 하나인 공영홈쇼핑을 군포로 유치하겠다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올해는 이제 구체화해야 될 시기이고 그것을 소망이라기보다는 그와 버금되게 우리 당정동 지역에 좀 앵커가 되는 기업, 그러니까 기관이 되는 기업을 빨리 하여튼 한두 군데라도 유치해서 지역의 변모를 실제 이끌어내는 촉매제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실제 관찰하면서 당정동 지역의 어떤 산업, 어떤 분야, 어떤 R&D 분야가 주로 이제 R&D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와야 이 지역을 살리는데 밑거름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깜짝 놀랄 만한 좀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부지런히 좀 뛰어다니는 중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지만 항상 이렇게 시를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시 100년을 가는 원년이다라고 올해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상징적으로 사실은 뭐냐면 지난해가 시승격 30주년이긴 했습니다만은 올해가 군포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군포 100년 기념 사업을 합니다. 이 지역 일대 군포, 의왕, 안양, 과천 일대에 1919년 3.1운동 이후에 설립된 학교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과천과 군포에. 이게 100주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 지역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이제 100년이 되었고 또 그에 이제 더해서 앞으로 100년 미래를 이제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올해가 군포 100년 기념사의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군포 시민으로서의 긍지, 자긍심,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자는 의미가 있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산업의 유치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에 시민들의 합심이 큰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왜 군포 시민인지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정체성이 지금까지 부족한 거죠. 사실은 신도시의 산본 입주민으로서만 있기도 하고 또 원래 거주자이기도 아니면 또 7, 80년대에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하나의 군포 시민으로서 고향을 달리해 왔지만 현재로서는 또 뼈를 묻고 살아야 될 것이 군포시 아니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군포시에 살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함께 건설해가는 군포시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을 호소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 새해를 맞이해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송구 영신, 근하신년과 같은 말인데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오늘 희망차게 시작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 넘치는 복된 2020년 경자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